그럼 퇴사를 결심하시게 된 그 계기가 혹시 따로 있으셨어요? 그건 아니시고.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새 제가 좀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건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부가적으로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추가로 있으면 좋은데 굳이 꼭 맞아, 완전 우선순위는 아니죠. 맞아요. 생활 필수는 아니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남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굳이 열심히 해서 심지어 막 보지도 않은데 제발 봐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될까? 의미가 있나 이게? 그럼 그치,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매너리즘이 제일 컸고 맞아. 네, 두 번째가 이제 회사에서 있었죠. 회사 사람들과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퇴사를 결심한 것 같아요. 지금 직장에서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다 짧게 일을 제가 계속 했었던 거라 이번 회사는 1월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월, 9개월 차. 그럼 원래 그 문화기획이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수익성이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그런 단점 같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극복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다음 직장은 조금 수익성을 내야만 하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 볼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완전 사람 막 갈아서 막 일시키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진짜 한번 해봐. 그 전이 평화로웠다는 걸 막 이러면 땅을 치며. 또 모르 또 더 잘 말할 수도 있고. 맞아. 너무 회사가 좋아할 수도 있고. 왜냐면 약간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성취감. 그래서 한 번은 맞아요. 저랑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해보려고요. 맞아,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안 해봤으니까. 또 잘 말할 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약간 그런 성취감이나 이거 뭘 했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어요. 맞아요. 필요하지. 맞아요. 요즘에 그런 매너리즘이나 우울함 같은 거 좀 많이 느껴가지고 요즘 즐겁기 위해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뭘 하시죠? 즐겁기 위해서? 저는 유희를 추종한다고. 저 자칭 유희 추종자라고 하거든요. 유희를 추종한다. 네. 유희를 추종한다. 추앙 아니고 추종 맞나요? 추앙 아니에요? 추앙까지는 아니고 추종이에요. 추종. 나는 추종자다. 또 그 드라마 잘 받는 줄 알았는데. 해방일지요? 그거 보고 썼나? 아닙니다. 일부러 좀 웃긴 친구들 만나고 일부러 재밌는 거, 텐션 높은 거 이렇게 뭐 찾아서 보려고 해요. 그걸 좀 극복하고자. 맞아요. 그런 기분에 있어서 그런 문화기획 주변에 있는 문화기획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 기분을 전환시켜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래요? 네, 어떤 게 좀 도움이 돼요? 제 기분을,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서비스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일단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늘 좋은 말이 나가게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사업적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기획자라는 건 진짜 사실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 맞아요. 보고 경험하고 이게 진짜로 큰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24시간 일한다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가끔씩. 맞아. 저 한 번은 꿈꾸다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로 해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메모하고 잔 적도 있어요. 진짜? 근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였네요. 실현 가능성이요? 그냥 보통 꿈에서 본 거는 거의 터무니없거나 그런 거 많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미 있는 거였어요. 제가 몰랐었던 거지 이미 있는 거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거를 꿈에서 이제 내면과 위에까지 다 이제 공연 무대였던 그런 꿈을 꿨었는데 이미 있거든요. 진짜? 혹시 아시나요? 푸에르자 부르타라고. 그거구나. 네. 너무 유명한 맞아요. 공연이 있는데 저는 추천드려요. 푸에르자 부르타? 네. 최근에 또 하지 않나요? 했었나? 맞아요. 아니요. 이제 곧 해요. 그쵸. 뭐 어떤 공연인가요? 약간 퍼포먼스형 공연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퍼포먼스 저 설명 잘 못하는데 자, 여기 네? 왜? 저한테 넘기신다고요? 아닙니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자, 검색창에 여기 없어. 이게 대사가 없이 그냥 노래랑 춤 퍼포먼스로만 이루어진 공연인데 무대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앞에서도 했다가 뒤에서도 했다가 천장에서도 이렇게 내려와요.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공연을 만드는 그런 공연인데 제가 꿈에서 그렇게 하고 재밌겠다. 한번 예산이 된다면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너무나 거대한 예산이 드는. 맞아요. 그러네. 제 자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이미 만들어줘서 사실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 진짜?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와 이거 진짜 대박 아이디어다. 그런 것들이 가끔씩 떠오르거든요. 근데 검색해서 있으면은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 와 저랑 오히려 반대네요. 그러게 근데 보통 안 좋지 않을까? 너무 실망이야 진짜. 막 안 좋. 실망. 두 분 어떤 감정이신 건가요?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더 멋있을 수 있는데 뭔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내가 시도해보려고 하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긴 빠지는? 나는 뭔가 처음 그게 좀 되고 싶은 욕심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한 사람이 있는 게 좀 김 빠지네. 김이 빠지는 조금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해줬어. 너무 고마워. 진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일 하나 덜었다.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문화 기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저만 생각하고. 저는 사실 병국 씨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내가 하려고 있는 거를 했으면 했네. 그니까. 약간 빨리 할 걸. 맞아. 쉽게 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래서 은광이라고 하나요? 아니 이거는 뭔가 좀 되게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올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것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맞아요. 우리는 내 이름을 올리고 싶은 거야. 무조건 내가 첫 번째로. 아티스트 박다영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계획자 최변 박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굳이 제가 세상의 모든 일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그건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먼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긴 하죠. 하지만 그게 너무 많으신가? 그니까. 맞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1000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거 정도야. 뭐. 이거 정도야. 양보해 줄게.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추진력을 가라고 말한 것도 하고 싶은 게 한 1000가지가 되니까 실행을 많이 하는데 너무 다 치는 못해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럴 해요. 수도 있어요. 그러네. 맞아요. 남들보다 훨씬 많은데. 맞아요. 1년에 만약에 막 30개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1000개면은 1000분의 30인 거잖아. 맞아요. 남들은 3개도 안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진짜요? 진짜? 진짜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 말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30시간 잘 거거든요. 48시간이면 시간 아까워. 얼마나 좋지 않나. 힘 빠져. 힘이 쭉 빠져. 이럴 때 힘 빠져. 그래요? 내 계획대로 따라와주지 않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올려서 가야 되는데 혀 몰아줬네 지금. 내 계획대로 가지. 내 맘 같지 않아. 약간 방송의 방향을 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려 사실 하셨어요? 이거 쓰면서 이렇게 이런 꼭지로 가고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다. 이러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획하고 있었어. 자 하루 48시간이다. 아니 이미 떨어졌다고요. 제 텐션은 이미 미안합니다. 떨어졌어요. 너무 웃기다. 맞아. 진짜 그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48시간이고 그래야 낮잠도 자고 하면서 제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고 맞아. 일도 하고 단 일은 지금과 똑같은 시간으로 일해야 돼요. 다 하고 싶으면 다 하려면. 맞아요. 진짜? 또 좀 나쁜 사업자들은 48시간이 됐으니까 일하는 시간도 늘려야 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절대 안 돼요. 생기겠지. 분명 생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막아놔야 돼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걸로.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친구가 옆에서 막 진짜 그만해라. 48시간 일을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말면서 맞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긴 해요. 뭔가. 항상 시간을 막 쫓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루가 48시간이면 일어나서 일 갔다가 등산을 갔다 와도 돼요. 맞아. 너무 좋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맞아요. 낮잠도 한숨 잤다가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일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럼 뭔가 지금 삶에서 딱 1시간이 더 주어지면 뭐 할 것 같아요, 두 분은? 딱 1시간? 1시간이 더 주어진대. 5시간이야. 딱 1시간? 1시간 동안 1시간이면 몇 분부터 일할 건데? 하루 정도는 더 줘야지. 하루 정도는
시간 더 줘야. 1시간 정도 안 되는구나. 1시간이면 뭐 할 바엔 쉰다. 맞아요. 유튜브 정도 보겠지 뭐.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1시간 부족하구나. 그럼요, 맞아요. 1시간은 근데 그래서 그 신사임당님께서 최근에 약간 자기개발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들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 중에 하셨던 말씀 하나가 막 짜투리 시간이 났을 때 할 일을 정해두라고. 10분짜리 일, 5분짜리 일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정해 놓으면 그런 시간이 생겼을 때 그냥 헛두루 날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겠네. 뭐 뜨개질 일도 있을 거고. 그쵸. 불판 닦기 지금 있는 거야. 그건 5분. 불판 닦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닦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3시 출근해가지고 10시까지 일했으니까. 대단하다. 그것도. 꽤 오래 했어요. 10시간. 10시까지요. 하루 종일 하셨네요. 여기 주변이었어요. 애호개역이었어요. 쉽지 않다. 그럼 10분짜리 일 할 수 있는 게 지금 결정할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10분짜리요? 10분이면 뭐 차 기다릴 때, 출근 전에. 사실 뭐 하세요? 그럴 때? 사실 휴대폰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통 그거 많이 보죠. 맞아요. 지금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도 적었지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끌고 가도 되나요? 그럼요. 네, 유튜브를 제가 뭐 진짜 요새 유행하는 뭐 그런 콘텐츠들을 보기도 하는데 인문학적인 그런 거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에서 만드는 샤로잡다, 뭐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서울대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최근 뭐 이슈되고 있는 그런 소스들, 주제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진짜 보면은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가요. 그래서 그 잡지식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친구가 어떤 비둘기 사진 올렸는데 이거 너무 웃겨서 한번 소개해줄 수 있나요? 이게 이 비둘기를 스토리에다가 비둘기가 어떤 구덩이 이런 움푹 파인데 앉아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 왜 돌처럼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누가 그 스토리 올렸는데 왜 이렇게 있는 거지라고 올렸는데 제가 바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이유는 이 이유는 비둘기는 비둘기는 말이야. 이 비둘기는 말이야. 집을 짓지 않는다고. 아, 그래요? 비둘기가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움푹 들어가는데 그냥 앉아서 잠을 자거나 집처럼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분이 친구가 아니라 그 회사 사람이거든요. 회사분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쌤 비둘기는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랑 되게 비슷한 반응으로 주임님 보기와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예요. 맞아요. 이분도 요새 제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저한테 계속 술 마시자고 어필하고 있는 중이신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은은한 광기를 약간 느끼고 있으신 팬 2호가 될 이제 살짝 느끼고 있으신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금 살짝 튕기고 있긴 한데 사람이 좋잖아. 그치. 또 약간 혼자 있거든. 왜냐면 그분이 극한에 이어가지고 P는 괜찮지만 E는 좀 힘들어요. 이 극한의 E는 약간 힘들어요. 너무 큰 가을이 언니 같은 그런. 그럼 쉽지. 나보다 큰 E는 힘들어. 그때 엄청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말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수가 급격히 저보다 큰 E를 만나면 이게 뭔가 작아지더라고요. 소문자 E가 돼서. 뭔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독립성이라는 키워드에는 수를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 독립성이라는 키워드는 저희가 드린 게 아니라 혹시 본인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 키워드가 있냐고 질문했을 때 독립성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먼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가 앞에서 제가 제 점수를 너무 짜게 줘가지고 수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맞아요. 이렇게 찾다가 뭘 내가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늘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한테 안 기대려고 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그걸 내가 안 기대려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전 한 유치원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만약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엄마 이렇게 잡아주잖아 이렇게. 엄마 막 이렇게 하잖아. 그쵸. 이렇게 쳤어요. 아니 엄마를 이렇게 내가 할게.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나 5살이야. 그러니까. 제가 할게.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릴 땐 보통 힘들지 않나 그게? 근데 스스로 느꼈다는 게 신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 있었고 제가 싱싱카를 타다가 이렇게 언덕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진짜 크게 다쳤는데 그냥 혼자 집에 가가지고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고 그래서 엄마는 걱정돼서 야 이랬는데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야 이랬는데 괜찮다. 진짜? 그때부터 차분했어요. 좀 의연했구나. 맞아요. 그때부터 뭔가 뭐 만약에 다치거나 해도 혼자서 처리하고 저는 이 흔들렸을 때도 제가 혼자 뽑은 적도 있거든요. 어머머머. 약간 은은한 광기가 사실. 이 혼자 뽑는 건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와, 나 진짜 그 공포였는데. 좀 무섭긴 나 하죠. 진짜 너무 공포였는데. 이가 흔들리니까 그때 그 아이스크림 먹고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건드려 보게 되잖아요. 너무 생각만 해도 싫어 그거. 옛날에 그냥... 아빠가 실을 먹고서 이렇게 뺀 적 있거든. 그때 이후로 난 절대 무조건 치과 가요. 아 진짜요? 너무 싫어 그거. 전 치과에서 뺀 이가 하나도 없어요. 대박. 다 부모님이 뽑아주시거나. 아 진짜? 네. 아프신가요? 아 너무 아파 지금. 람투 잘해야겠다. 진짜 극강의 F.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웃겨 진짜. 저는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 한참 이갈이 할 때 이렇게 이빨을 실에 묶어놓고 어른들이 이렇게 팍 빼거나 맞아 이렇게 방문에 묶어놓는 거 혹시 알아요? 네네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이빨이 빠지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다가 계속 방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지게 하려고 계속 기대가지고. 진짜. 그 공포가 아직도 있어요. 대단하다. 혼자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 공포심이 그런 건 공포심이 없나 봐요. 제가 진짜? 귀신이나 이런 거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밥도 막 혼자 먹으려고 했다고. 맞아요. 완전 어릴 때 있잖아요. 말도 못할 때 이유식 먹고 그때도 숟가락 엄마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그때는 진짜 됐다. 아 진짜?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나 3살이야. 나 할 수 있어. 포크 숟가락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 제일 짜증났던 게 못하는데 계속 혼자 하려고 나니까 답답해하시지. 맞아요. 그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동의성이 강하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못하는데 혼자 하려고 한다라는 그 감정, 그 엄마의 감정을 알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답답하지만 기특함을 넘어. 맞아. 기특함을 넘은 답답함이 좀 있어. 빡치 이건 답답함도 아니에요. 진짜. 요즘엔 주로 혼자 뭘 많이 해요? 너무 귀엽네요. 요즘엔 혼자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요. 원래 또 혼자 하는 거 좋아해서 사실 뭐 러닝도 다른 분들은 보면 크루 맞아.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뛰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저 혼자 오롯이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하고 괜히 옆에 누가 있으면 계속 신경 쓰여요. 맞아. 경쟁하게 된다. 맞아. 경쟁하게 된다고? 전 경쟁하게 돼요. 옆에 누가 있으면. 경국 씨는 어제 나와도 경쟁하시죠. 혼자 달리기하러 나가면은 앞에 있는 사람 다 경쟁자예요. 내가 다 앞서야 돼. 그래서 괜히 막 혼자 막 욕심쟁이시네요. 쳐다보고. 근데 그렇게 상상하면서 뛰면은 재밌어요. 되게. 아 진짜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치고 뿌듯해할 거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아. 그래서 근데 한 번 잘못 걸리면 나하고 잘 뛰는 사람 만나면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또 다른 병국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나를 의식한 듯이 막 쫓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요? 서로 의식하겠죠. 심장 터져요. 아니 저는 옆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거든요. 진짜? 저 사람 페이스에 계속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 숨소리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여요. 맞아. 크루는 또 원래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쵸, 같이 페이스 유지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혼자를. 근데 뭔가 같이 하게 되면은 꾸준함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SNS를 시작한 게 그래서 인스타에 혼자 뛰지만 남들과 같이 하는 느낌. 느낌만. 맞아요. 느낌만. 맞아. 그러니까 되게 인스타그램에 러닝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본인이 언제 뛰었고 몇 킬로 뛰었는지 막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되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팔로우 그래도 한 8,900명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은 관리를 안 해서 약간 많이 떨어지고. 요즘엔 잘 안 뛰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급격히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또 미루고.
어떻게 달리기 완벽하게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매일 하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매일 못 하게 되니까. 매일 하는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싶고. 맞아요. 그런. 그렇게 못할 바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맞아요. 원래 완벽주의자들이 극단적이에요. 하거나 안 하거나 진짜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시기를 찾고 있어요. 두 분이 계속 저를 보는 것 같은데 구도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자꾸 멀어지시네. 조금만 멀어졌어. 약간 마음은 이 정도인데 사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구도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편집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럼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거,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고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독립성 수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혹시 어떤 스타일이세요? 연애할 때도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제 시간이 꼭 필요하고 이 사람이랑 뭘 안 해도 그냥 그 한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전화기만 켜놔도 저는 그렇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뭘 같이 하자거나 이런 거 딱히 없고. 네, 같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보통 그럼 어떤 데이트를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데이트. 이상적인 데이트요? 그냥 집에서 둘이서 책 보거나 아니면 영화 보거나 아니면 약간 저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뭐 각자 할 거 하는 거 그냥 한 공간에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근데 또 같이 있는 거는 또 좋은. 맞아요. 같이는 있고 싶은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맞아요. 제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내 걸 할게. 맞아요. 아니야. 이 정도 됐어 그만.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되게 이런 분들이 또 한편으로 연애할 때는 또 다른 면모들을 막 의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막 유일하게 약간 어떤 결핍이 분명히 사람한테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못 보여주지만 근데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좀 보이게 되는 그게 이제 연인인 경우가 좀 많은데 저는 혹시나 연애에서는 그러신가 했더니 연애에서도 그렇게 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뭐 가족이나 언니 중에 언니한테 좀 많이 의지하시거나 언니한테 좀 집착을 많이 하게 집착 정도로 한다고요? 언니가 의지만 하라니까. 이렇게 또 집착을 해요 또. 극단적으로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의지만 하면 되지. 의지라고 물어놓고 집착을 한다고 하셔서. 아니 언니가 이게 또 사람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 연락을 잘 안 받아요. 이게 요새는 저희가 언니가 좀 너무 멀어졌구나. 결혼하고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 언니가 한창 그 놀 때 20살 막 이때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해도 계속 안익십하고 이거 누가 봐도 안익십. 저번 주에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언니가 저를 내치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계속 연락하고. 이게 남자친구한테 보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남자친구는 이미 집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필요 없다. 그럴 수 있어. 가장 어쩌면 가장 가까운 존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랑 정말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몇 살 터울이세요?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진짜? 진짜 친구처럼. 맞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오늘도 언니한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네. 뭘 하셨나요, 언니가? 언니가요? 별 말씀 안 하셨나요? 별 말씀 별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는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더 제가 팬이라면서요. 근데 또 이런 제 모습을 좋아해줘요. 워낙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니까 그냥 또 그러려니 하신 게 아닐까요? 맞아요. 신기한 거 많이 하니까. 제가 또 저번 주에는 그걸 갔다 왔거든요. 과자 맛 테스트하는 알바를. 왜?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제품이 나와요. 신제품이 나오면 이제 모집단을 모아놓고 먹어보고 우리가 이런 카피 문구를 쓸 거야. 광고 문구를 쓸 거야. 해서 어울려? 뭐 맛은 어때? 뭐 용량은 어때? 이거 이 정도 가격에 팔 건데 어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왜 해보신 거예요? 일단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신제품을 내가 먼저 먹어볼 수 있는 기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 정도면 이페이에 괜찮다. 그래서 1시간 하고 25,000원 보러 갔거든요. 그래요? 과자 먹어보고. 과자 먹어보고. 그래서 재밌는 경험을 또 하고 그러네요. 왔어요. 진짜 재밌으신네요. 이렇게 또 유의를 사실 오늘 이거 하는 것도 유의를 추종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겠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의가 많이 있나요 지금 여기? 재밌어요. 새로워요.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언니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 언니 보고 있어? 언니 팬이라 아무래도 보시지 않을까. 보시지 않을까. 유일하게 또 2시간 다 봐야 돼. 우리 그러니까. 언니 성향상 또 15분만 본다고요. 아까 인사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또 짧은 클립들이 있어서 맞아. 그것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엄청나네요. 저 정말 이상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정말 간만에 뭐랄까 굉장히 유니크한. 지킬은 하이드 같은.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너무 예상치 못한 캐릭터셔서. 두 분이 재밌다면 뭐 저는 즐겁습니다. 정말 재밌게 떠들어본 1시간 반이었습니다. 진짜. 벌써 1시간 반 됐어요. 어지러워요. 저 지금 약간 어지럽거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아시죠? 뿌듯하다. 와, 너무 왜냐면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웃음의 펀치들이 자꾸. 그러니까요. 남은 30분도 열심히. 좋습니다. 너무 강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어가네요. 제가. 다음 코너에서는 저희가 이제 은정님께서 제시해주신 이야기 그쵸.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재량활동란을 채워보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은정 씨의 내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저희한테 좀 전달을 주셨는데 그 은정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은정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최근 직업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직업을 바꿔야 할지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문화예술 분야잖아요. 아무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영님과 병국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했던 얘기 좀 연장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 두 분이 인생 선배시잖아요. 그런가요? 뭐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 1, 2년 정도.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는 그쵸. 못 비빌 것 같은데. 경험은 그러니까 잠을 잔 시간은 많겠죠. 밥은 한 고기 더 먹었지만. 뭐 경험치로 치자면 깨어있는 시간을 합치면 비슷할 것 같다. 저 아직 출시가 안 된 과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과 어떤 삶과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조금 지금 있으신 것 같다라고 맞아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요. 맞아. 이게 사실 최근 모신 모든 분들이 딱 지금 우리 나이의 또래들이 뭔가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2030은 정말 물론이고 회사에 가보면 40대, 50대 분들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진짜. 그럴 것 같긴 해요. 평생의 고민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가 어떤 생각하는 일이나 그리고 꿈을 찾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국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과 꿈을 어떻게 조금 그 정의를 하시나요? 이게 뭔가 다르나요? 지금 우리 나이 또래가 생각했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꿈도 열심히 쫓아야 되는 거를 막 강요받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는 네 꿈을 꼭 이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뭔가 창의적이어야 하고. 맞아. 약간. 근데 공부도 잘하래. 그러니까 뭔가 그 두 가지를 다 양립하는 거를 양립이 아니라 만족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매너리즘도 있었고 약간 불일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수익은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뭔가 돈과 안정적인 삶을 쫓아가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되고 막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전공도 하고 직업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그 일을 해도 언젠가는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오는 매너리즘이 정말 좀 최악이었어요. 나는 이거까지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거기서 좀 실망을 하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에서조차 실망감을 느끼면 난 이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다시 만족과 꿈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고민들이 좀 슬프지만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걸 좀 깨야 되는데 약간 무뎌져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매몰되고 있는 느낌? 저도 빨리 깨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상태. 맞아. 뭔가 은정님은 딱 거기 이렇게 묻어지기 직전에 그런 걸 느낀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란도란도 그렇거든요. 뭔가 꼭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일할 시간은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진짜 내가 가치 있고 좋아하는 거를 직접 기획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게 나의 또 다른 꿈이자 재밌는 내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도란도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다영쌤은 어때요? 저도 진짜 사실 예체능계라면 정말 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고 사실.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과 꿈 그리고 내가 뭐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뭘까 막 저는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인데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음악을 했었던 거였고 그때는 뭐 조금 감사하게도 약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 가능성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어떤 그 피드백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근데 그것들에 제가 한 발 더 나가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슬럼프가 좀 길게 왔었는데 그때 막 정말 많은 다른 직업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에 나이가 들면서 저도 약간 그 병국 씨처럼 좀 현실에 타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좋아하는 일에서 내가 꼭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서글퍼지더라고.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이 너무 오염되는 느낌? 맞아요. 순수하게 지키고 싶은데 이거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더 약간 외면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걸 직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뭔가 더 외면하고 뭔지 알고 오히려 정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사실 전 직장을 다니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일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은 이거를 내가 굳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데 잘하는 일은 뭘까 내가 가진 능력 중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약간 노래하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뭘까? 내가 가진 능력들 중에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나를 가장 많이 찾는 부분이 뭘까? 라고 했을 때도 아이러니하게 노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몰랐는데 문득 깨달았는데 막 제가 막 사실 노래 활동이나 음악 활동을 거의 막 꾸준히 하지 않고 있은 지가 몇 년이거든요. 최근에.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도 많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저는 부수입을 얻고 있었더라고요. 꽤 많은 부분.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걸 외면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그쪽으로 조금 정말요? 네. 내가 굳이 내가 걔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일이랑 권태기가 와서 약간 멀리 있다가 맞아요. 결국은 너야 이렇게 맞아요. 약간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이 내 직업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일일 테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조금 나중에 깨달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그거를 깨달은 와중이어가지고 약간 그쪽으로 조금 더 내가 버려놨던 이 아이들을 조금 다시 신경을 좀 써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업적인 자존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이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는구나. 맞아.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일을 잘하는구나. 꽤 쓸모가 있구나. 사람들이 찾아줄 때 그래 일 나쁘지 않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아무리 내가 좋고 멋진 일이고 좋아해도 실력이 없고 그러면 사실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맞아. 실력이 없으면 그게 직업이 될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사람들이 날 찾지 않아. 맞아. 그러면 내가 이 집단에 도움이 안 돼. 그럼 사실 너무 자괴감도 많이 들고 멀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진짜 그냥 좋아하는 일이 최고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괴롭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또 잘하면 또 좋잖아요. 잘하면 내 감정이 따라간다. 자존감이 높아지잖아. 맞아요. 혹시 은정님은 지금 그러면 이 대화에서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에서 내가 세상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어떤 거라고 혹시 좀 생각하세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꼭 총무를 시켜준다거나 뭐 계획 같은 거 짤 때 많이 찾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어떤 거 좀 표 같은 거 좀 만들어줘 라는 거 한다거나. 회사에서는 솔직히 그런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돼. 그래요? 네, 저한테 기회도 없었고 기회를 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못 만난 거구나. 너무 공감돼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까 진짜 너무 공감됐던 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맞아.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 저도 사실 이직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있는 이유가 회사도 지금 회사 뭐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운 일이고 막 업무 강도가 세지도 않고 그럼에도 내가 자꾸만 그런 회의감이 드는 이유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맞아요. 뭔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지금 도움이 되고 있나?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그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성취감을 못 느끼겠다고 해야 할까? 이게 뭔가 이 성취감도 사실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얻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조금 막은다고 막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골고루가 만족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딱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성과가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뭔가 수치로도 보여질 수 맞아요. 맞아. 근데 은정님께서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안 했겠어요. 회사에서 카톡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죠? 그럼요. 근데 웃긴 건 제일 활성화되는 시간이 9 to 6야. 카톡방이. 그럼 퇴근하면 절대 안 해. 카톡의 80%는 다 회사에서 같이.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런 회의감이 드는 와중에 요즘에 막 내가 너무 이렇다. 이런 진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몇몇 제 친구들은 정말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만약에 내가 너라면 지금 그렇게 만약에 일이 진짜 편하고 일이 막 그렇게 업무 강도가 세지 않고 그냥 진짜 칼퇴근이 가능하고 이런 일이라면 나는 그냥 그거 재밌게 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우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도 되는 일? 약간 이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퇴근하고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런 그럴 수 있지. 거기에 그럴 무딘 수 사람이면. 있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성향이 이렇게 다르구나. 맞아요. 그래서 난 성취감이라는 게 난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 것도 있고 방향이 약간. 은정님은 성취감은 어디서 가장 많이 느껴요? 저도 아까 말씀했듯이 남들이 인정해주고 좀 인정. 그럴 때 지금 이때까지 저도 여러 회사를 다녀봤을 때 제일 잘 맞았던 부분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을 때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나 또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맞아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의미고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는구나 느낄 때 맞아요.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막 이런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성취감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란도란도 작은 댓글 하나가 진짜 큰 성취감이거든요. 엄청나죠. 많지 않지만 진짜. 하나 올라오면 와 진짜 몇 개 없거든요. 제가 보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벅차 올라와. 앞으로 올라오는 거 제가 다 할 힘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더 열심히 해요. 이렇게 되고
장문에 그거 댓글 한번 달아드려야 눈물 나. 돼요. 진짜. 캡처해서 이제 보관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누군가에게 맞아. 감동을 줬고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사람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여기인 거고 이런 콘텐츠 만드는 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적기도 했지만 책으로 내거나 아니면 뉴스레터로 이렇게 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진짜요? 네, 텍스트화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럴 여력이 일단은 없고 너무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럴 여력이 없어서 심지어 그거를 텍스트화 해주실 다른 팀원을 구하자라는 막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게 또 약간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좀 힘들었는데 정말 왜냐면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 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담진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얘기를 담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가치 있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맞아요. 그리고 또 글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중에 보기도 더 맞아요. 좋고 글이 또 편하신 분들도 다른 분들도 또 이 이야기들 더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은덕님도 꼭 회사 같은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만의 컨텐츠를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그런 모임이나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또 제가 추진력이 제가 가로졌잖아요. 그래서 추진력도 많이 없고 또 약간 이 소심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라니까. 이제 1000개 중에 그니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저 좀 뭐 창업 스터디 뭐 이거 저거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네. 아까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하자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던진다니까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얘가 버릇이구나 이게. 맞아요. 저 사실 연초에 이제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계획을 벌써 세웠거든요. 연초에요? 네. 저는 최근에 세우셨다는 줄 알고.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연초에? 구체적으로 안 세우시지 않아요?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크리스마스 때 많이 또 하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파티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집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벌써 잡았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이제 같이 하기로 했던 그 친구들이 그때는 거의 다 솔로였는데 지금 다 커플이 돼가지고 아마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 각자의 마니또가 있잖아요. 이제. 각자의 마니또가 있네. 각자의 마니또가 서로 마니또 해줄 필요가 없는 걸로. 라이브라도 해야 되겠네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그러네. 라이브로. 게스트 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해서 다 같이 술 마셔요. 줌으로. 랜선 파티. 그러면 약간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뭔가 분명히 은정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돈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뭔가 활동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건 딱히 없으실까요? 안 되는데 꾸준히 하는 거.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욕심이 또 은근히 많아요. 그치. 불판 닦는 것도 시급이 세니까. 맞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구나. 맞아요. 돈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좀 돈이 되지 않는다 하면 빨리 버리는 편이에요. 진짜? 진짜? 멋있어. 저는 왜냐면 이 마음을 최근 들어 좀 느끼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줬지 않았었어요. 이제까지 정말.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막 그런 성공. 물질적인 그런 것들. 나의 마음 내가 좋아하면 됐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는 왜냐면 나이가 들고 있고 나도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목표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되게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시간도 돈이고 다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일찍부터 저는 이게 또 부모님 영향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월 얼마를 줄게 이게 아니라 뭐 손빨래하기 500원, 방 청소하기 알바를 그때부터. 그러네. 그때부터 또 돈 욕심이 많았잖아요. 엄청 열심히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했을 때는 한 달에 40만 원도 벌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이럴 때. 그거를 학교는 가셨어요? 학교에 당연히 갔죠.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생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 아니에요.
부모님도 이제 70만 원 나오니까 살짝 당황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만해, 일 그만해. 손빨래 250원. 아니, 그 정도면 아줌마 부르는 게 낫지 않나? 굉장히 그래도 부모님도 나름 만족하신 것 같아요. 되게 일을 수월하게 하셨겠네요, 어머님이. 어머님이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해서 나름 또 잘 썼어요.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자사전 사는데 쓰고 대학교 올라갔을 때 뭐 그 학비 보태거나 등록금 같은 거. 진짜. 뭐 제 보증금, 집 보증금. 진짜. 아니 근데 아까도 생각해보면 쉐어하우스도 그냥 그쵸. 친구랑 같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한 명을 해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해야지 큰 돈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제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거겠다 해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걸 되게 잘 추진한다니까요, 지금. 부자 되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저는 이런 마인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친오빠한테도 많이 혼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너의 지구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구력. 너는 돈이 안 된다. 얘는 맨날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걸 어렸을 때는 사실 그 말이 너무 왜 저래? 그치. 왜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왜 나는 되게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해? 이런 반발심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저도 약간 경제적인 그런 목표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다시 이제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애정이었구나. 맞아. 저 말들은. 왜냐면 주변에서도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뭐 이제 좀 친한 친구들도. 왜냐면 그게 뭐 내가 막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도 그리고 성공하고 싶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런 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래 기왕 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그렇죠. 이게 효율성. 그렇죠. 맞아요. 좋은 결과가 나야지. 맞아. 이렇게 생각이 선배신데요. 따로 만나셔야겠어요. 인생 선배 이런 거 그러니까. 선배신데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런 사업가적인 마인드. 진짜로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 되셔요. 분명히 부자 되세요. 진짜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 이 영상을 제가 한 20년 뒤에 다시 보고 싶어요. 제가 뭘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부자가 돼서 볼 건지 그대로 이렇게 살 건지 수백억 자산가 막 떡잎부터 남달랐던 어린 시절 막 이런 거. 불판을 닦으면서 이런 질문도 받아보고 다시 설거지로 40만 원 벌어. 재밌겠네요. 그때 돌아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썰들이.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저희보다 더 현명하게 그 길을 찾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허투루 그런 노력들을 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약간 그 길을 정하시는 거에서도 되게 잘 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직업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말했던 그런 현실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중간의 균형을 되게 잘 잡을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돈이 안 되면 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맞아. 그런 걸 잘 찾아서 또 중간을 잘 찾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앞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극단적이기 때문에 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때문에 잘 찾지 않을까. 맞아. 저는 약간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제가 되게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2년이 넘도록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내가 회사를 이런 쪽으로 업무를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 그런 쪽으로 가면 나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버는 일 테니까 괜찮고 그렇다면 음악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건 좀 더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물론 부수입도 많이 저희가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맞아요. 또 두 직업의 장점이 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배운 게 내가 아티스트가 됐을 때도 분명 뭔가 도움이 될 거고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또 콘텐츠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걸 분리하되 둘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잘 찾아봐야겠다. 있을 수 있다. 막 제가 생각해봤던 것도 막 엔터 같은 데 들어가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전공 분야면서도 콘텐츠 관련된 일이니까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아까 말했던 그
여행 가이드 같은 거 생각해보고. 여행 가이드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게 된다면. 가이드. 근데 공간에 대한 그게 되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는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좀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펜션 사업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펜션을 하게 되면 공간을 또 따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좀 휴가처럼 오시는 분들한테 즐길 수 있는 뭐 요가 클래스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제공해주면 좋겠다. 현인의 민박이야 완전. 맞아요. 한 달 살기 느낌으로 해서. 맞아요. 요가 클래스도 제공하고 조식죠. 기타도 배우고 막 이러고 청소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제가 살아야 되는데. 요즘 또 너무 예쁜 공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발품을 팔아서 가서 뭔가 그분들과 좋은 협업을 맺어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또 펜션 하면서 생각했던 사업이 그 펜션 안에 들어가는 뭐 물품들이나 아니면 음식들을 그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과 조금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받는다던가 내가 너네를 광고해줄게, 너네 물건 대줄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은 거기서 사업 수완을 찾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걸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걸. 돈은 또 그 안에서 또 똑똑하게 잘 벌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오빠가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안에서 항상 생각해. 내가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항상 하더라고요. 맞아요. 필요한 오빠 지금 돈 잘 벌거든요. 진짜 제 롤모델이 해내더라고. 그런 분들은 꼭 해내더라고. 근데 돈 잘 버실 것 같아요. 잘 벌어야겠는데? 나중에 가서 컨텐츠 저희 컨텐츠에 투자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왔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의 사실 고민이기도 하고 현재 저희의 고민이기도 하고 누구나 진짜 평생 이걸 제가 여쭤봤더니 누군가에게 진로 고민? 평생 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펜션을 하고 있으시지만 맞아요. 제가 언제 은퇴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이게 마지막 직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죠. 100세 시대에. 그럼요. 100세 시대에.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부모님도 고민이 참 많으시구나. 그럼요. 은퇴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일단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해보고 또 뭐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 드린 것 같아요. 말은 잘해요. 내 앞가림이나 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즐겁게 나눠보긴 했어요.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해요.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인사이트들도 얻어갈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거의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질문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은정님을 위해서 저희가 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인된 단체나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 막 적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란도란 상장 수여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고난 기획자상 진은정. 위 게스트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과 즐거움을 찾기 위한 반짝이는 시선을 갖추고 또한 본능적인 사업 수완을 갖춘 기획자가 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친구이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도란도란 이야기록뷰 최병호. 감사합니다. 초록색으로 쓰셨어요. 정말 유니크해. 도란도란 색깔로. 도란도란 색깔로. 상장 최우수 똑순이 하고제비상 진은정. 위 사람은 엄청난 열정과 호기심으로부터 나온 하고제비 본성을 본인을 위한 성취와 성공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방향으로 사용하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크게 칭찬하고 더욱 응원하며 이 상을 수여함. 2022년 9월 7일 수요일 도란도란에서 다영드림. 감사합니다.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또 상장까지 모두 수여를 해 드렸어요. 오늘 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2시간이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청심환 안 먹길 잘했죠?
안 먹어도 됐었다. 돈 아까울 뻔했죠? 그러니까 돈 아까울 뻔했네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또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저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또 날 잡아야겠네요. 강성구. 강성구. 원데이 클래스로. 지우개 만들어. 아, 그럼 칼라믹스 만들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타임 가지는 걸로. 좋겠다고. 제 생각에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말도 안 우리 중에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미꽃 만드는 거랑 코스모스 만드는 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약간 좋아. 귀여운 거 좋아하시거든요. 엄청. 아, 진짜? 오밀조밀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밤마다 쳐다볼 것 같아. 혼자 뿌듯해하면서. 그거 누가 지우개를 쓰면 화내고 별빛을 비춰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닥도 이렇게 보면서 저희의 다음 원데이 클래스를 기대해보면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의 마지막 순서,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내일의 은정씨에게 보내는 코너고요. 저희는 처음 은정님을 보실 때처럼 마무리도 은정님의 가정통신문을 직접 낭독 부탁드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록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게스트로 나와주신 은정님과 또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은정님의 가정통신문을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뷰어 박다영이었습니다. 최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아 안녕.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끝냈니? 결과 보고서는 오늘 꼭 끝내야 했을 텐데 다 했는지 궁금하구나. 너무 계획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일이면 남해에 내려가야 하니까 늦게 자지 말고 하루 잘 마무리하렴. 안녕. 안녕.